안녕하세요. 모의고사를 봤더니 실망스러워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 안심할 때 좀 시험이 좀 어렵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공부를 요만큼만 해도 되겠다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오늘 저당권을 배우면 70% 안다고 하면 저당권의 내용에 대해서 70% 알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게 100% 알고 가야 돼 항상.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내가 다 오늘은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로 해야지, 100% 그중에서 50%만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야, 공부 방법이. 자, 보충교재 후반부 27페이지를 펴보셔. 후반부. 저 뒤에 보면 후반부. 오늘은 저당권에 대해서 배우는데,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냐면 제2편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은 물권은 사용가치를 지배한다. 교환가치를 지배한다. 그러면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데 방해당하게 되면, 사용가치를 지배하는데 방해당하면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에는 반환 청구와 제거 예방 청구가 있는데, 교환가치만 지배한다면, 교환가치 지배한다면 반환 청구는 할 필요 없어요. 교환가치만 지배한다면. 따라서 제거 예방만 있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당권은 사용가치 지배한다고, 교환가치 지배한다고. 돈 안 갚으면,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토지 팔아서 받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 기능만 있으면 되므로 저당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팔아먹을 수 있으면 되므로 자기에게 내놓으라 마라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자꾸 공부하면서. 자, 1장 물권 총칙에서는 뭘 다뤘냐면,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과 변동 시기를 배웠어요. 이렇게. 그럼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그래서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인데, 그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변동 시기가 언제냐 이런 거 배운 거지.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했을 때, 안 했을 때.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따라서 등기했을 때.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법률에 규정된 때 그런 거예요.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했을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언제? 따라서 법률 규정 봤을 때. 거기에 있다는 거야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법률 규정에 있어 이렇게. 그럼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언제예요? 변동 시기가 등기했을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법규를 보면 안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등기했을 때, 등기 안 해도. 그 등기 안 해도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 다음 2장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해주는 권리가 점유권인데, 여기서 타인에 따라서 지시에 의해서 나오면, 지시받은 사람은 점유자여 점유보조자여? 점유보조자. 다시 점유보조관계, 점유매개관계. 내가 누군가에게 임대해 주었어.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평등한 관계라고, 지시관계라고, 지배복종관계라고. 평등한 관계는 점유매개관계, 복종해야 할 관계는 점유보조관계. 다시 한번 점유보조관계, 점유매개관계. 그래서 우리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4장에 지상권이 나왔고 5장의 지역권, 6장이 전세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죽으면 옆에 학원 가서 아들 교육시켜서 강의시켜. 그럼 이거 잘 배우느라고 이게. 지금 오늘은 유치권 7장, 유치권 8장, 질권 9장, 저당권 배울 텐데 저당권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소유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교환가치, 결국은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은 이 토지 하나에 대해서 인정되는 거거든. 토지 하나가 있어. 그 토지를 팔아서 교환가치 지배한다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이 X 토지 소유자 갑이 을에게 네가 토지 팔아서 돈으로 바꿔가거라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럼 토지 팔아서 돈으로 바꿔가거라 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 다시 한번 저당이 무슨 뜻이냐면 저 11월 달에 오면 가르쳐. 저당이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해본다. 담보로 잡거나 잡힌다. 그러면 잡는 것은 능동이고 잡히는 것은 수동이야, 이게. 그러니까 잡히는 것은 잡히는 사람은 누구겠어?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담보로 잡히고 잡는 사람은 누구겠어? 채권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그리고 공통적인 제한물권은 다 종된 권리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다시 한번 제한물권은 종된 권리다. 그럼 지상권도 종된 권리고 다 종된 권리요. 그러면 종된 권리라고 했다면 거기에 주된 권리가 있겠어, 없겠어? 이런 생각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저당권의 주된 권리는 어떻게 대답만 해도 틀려도 70점씩 맞는 거 보면 용해. 그래서 대답만 하면 틀린데 점수는 70점 맞아. 그러니 젠장 시험이 얼마나 개판이라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틀려도. 저당권의 주된 권리는 채권이지. 근데 이 채권이 처음부터 채권이 확정되어 있느냐, 확정이 안 되어 있느냐, 요거 차이지. 그래서 따라서 확정된 채권, 일반 저당권, 확정되지 않은 채권, 근저당권. 아시죠? 두 개가 있다고. 근저당권과 일반 저당권이, 보통 저당권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성립이 되려거든. 여기서 성립. 자,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차이점이 있는데, 저당권이 성립되려거든 그냥 당연히 저당권 설정 계약만 하면 돼. 여기는 저당권 설정 계약. 근데 여기는 근저당권이 성립되려거든 당연히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최고액을 정한 기본계약이 있어야 돼. 근저당권의 특징이. 그래서 기본계약을 먼저 체결을 해. 최고액을 정할 수 있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계약을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자, 27페이지 맨 좌측 위에 보면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왼쪽에는 피담보 채권이 왼쪽 봤더니 다 같이 특정. 그 오른쪽은 최고액만 정해졌지. 그래서 오른쪽은 불특정이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근데 불특정되어 있는데 무제한이요 최고액까지야. 후반부 27페이지. 보충교류 후반부 27페이지. 그래서 여기는 근저당권이 성립되려거든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할 수 있는 불특정 채권의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제도니까 여기서 기본계약을 통해서 최고액을 정해요. 이렇게 기본계약을 통해서. 그러면 최고액을 정하는데 주로 내가 돈을 1억을 빌려주지만 앞으로 이자 하다 보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내 10억까지 이자 늘릴 때까지 내가 이 채무를 인정해 주마라고 최고액을 정한다고. 그래서 맨 위에 기본계약을 통해서 뭘 정해? 최고액. 그러면 이 최고액은 이제 이거 물어본다고. 이 최고액은
자, 가불간에 이제 가구 공급 계약을 해. 가구를 공급 계약을 하는데 여기서 생각해. 가구 공급 계약에서 공급 기간을, 거래 기간을 정해야 돼, 안 정해도 기간만 나오면 정해도 좋고 안 정해도 좋고 이렇게 돼. 그다음에 여기서 결산기 이렇게 정해도 좋고 안 정해도 좋고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 가구 공급 계약에서 일단 최고액은 정해 안 정해? 정하고 이런 기간을 정하는가 이렇게 정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고액이 얼마를 정했냐면 최고액은 이렇게 10억을 정했어. 그럼 이제 10억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그래 정하기만 하면 뭐냐고.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근저당 설정 담보 계약을 해.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하고 이렇게 등기를 하면 비로소 근저당권이 성립이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구를 계속 공급해 주기로 했는데 10억까지 공급해 주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이제 결산기라고 봐. 근데 여기서 결산기가 도래했는데 가구 공장에서 가구 공급해 준 거래 대금이 12억이야. 12억. 근데 등기는 얼마로 해놨다고 이렇게. 그럼 을은 여기서 말 조심해야 돼. 요거도 먹으니까. 을은 12억 다 갚아야 돼. 10억만 갚아야 돼. 을은 10억만 갚아야 된다고 하신 분들은 교회 다니 안 다녀? 가구는 12억 다 받아 처먹은 놈이 10억만 갚으면 사람이요? 그 신부가. 그래서 여기서 최고액을 물어봐. 다시 한번 최고액은? 요만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 맨 위에 1번의 양가로 3번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 아닌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그럼 마저 틀려. 그렇게 나오면 틀렸다는 거예요. X 이렇게 해야 돼. 밑에다가. 그러면 자,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입장에서는 10억에다 기재했는데 가구 공급 대금이 12억이라면 갑은 12억 다 받아? 10억까지 받아? 12억 아니, 갑이 을에게 받을 돈이 등기부에는 10억까지 했는데 가구 물품 대금 12억까지 제공해 줬다고. 그럼 갑은 을에게 12억 다 받아? 10억까지 받아? 10억까지 받는다고 한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네. 절에 다니는 사람. 12억 다 받아야 되는데 경매했을 때는 물건에서는 10억까지 받는다는 거야. 다시 물건에서는 10억까지. 그러면 나머지 2억은 띠껴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돼. 그러지.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물건에서는 10억까지 받고 나머지 2억은 사람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결됐지? 외워버려. 우선 변제 한도액. 그럼 이제 1번 본다.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 행위와는 별도로 피담보 채권의 성립 기한은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거 있어야 돼. 이게 요거. 그러면 여기서 봐.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 같이 본등기의 추정력. 그럼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되고 근저당 설정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추정되고 기본 계약도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추정? 여기가 틀렸으니까 주의하셔. 여기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2번 시작.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에 존재한다고. 그래서 2번에다가 가만히 있지 말고 오른쪽에 메모하시고 본등기의 추정력을 아는가 이렇게 써.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자, 본등기의 추정력은 한 문제가 꼭 나온다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본등기의 추정력이 뭐냐면 외워버려. 유효사실은 추정된다. 그렇게만 알아도 돼. 유효사실은 다 추정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근저당 등기가 돼 있으면 요거까지는 추정되지만 추정력이 여기까지는 미치지만 여기까지 존재한다고 미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기본계약이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그러면 틀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러면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거든 당사자가 있어야 될 텐데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저당 설정자이고
그다음에 담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채권자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담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은 소유권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그래서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해해 버리면 돼. 그래서 2번에 1번 근저당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을이 가구 공급 계약을 했는데 담보를 제필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병이 담보로 제공해 줬어. 병이. 그럼 병의 토지에 담보로 제공해 준 경우 물건 갖고 보증을 선 병을 물보라고 하는데 이 봐라에게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돼?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되잖아. 채무자는 을이고 담보로 제피는 사람은 병이니까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동일이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 어쨌든 저당권 설정자는 처분권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2번. 그러면 이제 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려거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을 정해야 되고 의사표시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목적에서 뭐가 나오냐면 객체가 나오는데 저당권의 객체 다 같이 일부에는 소저 없다. 이렇게 외워놔 버리면 돼. 그래서 거기에 2번에 양가로 2번에 한 필지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일부에는 소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보통의 저당권은 지금 병의 땅에 X 등기부 얼굴 봤더니 여기다가 이제 순위번호 1번. 등기 원인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쓴다고. 보통의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목적이. 그 다음에 여기는 근저당권이면 근자를 쓴다고요.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다시 한번 근저당권 설정.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근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근저당이라고 하는 말을 꼭 써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됐냐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를 기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 다시 한번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이게 근자를 써라 그러는 거예요. 등기 원인 목적에는. 그 다음에 접수 날짜는 7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원인은 이게 법률행위니까 원인 여기 쓰라는 거예요. 원인. 다시 한번 법률행위. 상속에 의한 경우는 상속이라고 쓰고 계약에 의한 경우는 계약이라고 쓰고 그러는 게 등기 원인을. 그럼 여기는 등기 원인이 다 같이 저당권 설정 계약.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근저당권에는. 그 다음에 기재사항. 여기는 따라서 저당권자. 저당권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군지, 채권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기재하라는 것이고, 여기는 근자만 쓰면 되다. 근저당권자, 채무자, 그리고 여기는 채권액이겠어, 최고액이겠어. 이걸 기재하라 그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채무자로 기재된 사람은 실제 채무자여야 돼? 다른 사람을 채무자로 기재해야 돼? 실제 채무자로 기재해야지. 근저당권자도 누군가로 기재해야 되는데 근저당권자가 백헌임에도 불구하고 한종민이라고 기재했다면 등기부의 기재 내용이 완전히 불합치되잖아 지금. 다시 한번 완전 불합치. 그럼 그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우리 총칙 배울 때 다시 기재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근데 기재 내용이 불합치되면 그건 완전 무효가 돼버려. 이렇게. 다시 한번.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아닌 사람을 근저당권자로 기재한 경우 그 등기는 원칙이 무효. 채무자가 아닌 사람을 채무자로 기재했어도 그 등기는 무효. 자, 그러면 3번 등기 봐. 등기. 3번은 1번. 근저당권자와 채권자는 동일이어야 된다. 맞아? 그리고 오른쪽에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으로 한번 읽어본다. 근저당권자, 최고액, 채무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여러분들이 물어보거든. 응용력을. 채무자가 아닌 사람을 채무자로 해서 등기했다면 따라서 완전 불합치. 무효. 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근저당권자로 기재했다면 완전 불합치. 그래서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경 등기해야 돼 다시. 자, 그래서
등기했고 3번에 2번 본다. 3번에 양가로 2번. 채무자 아닌 시작.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설명이 다 됐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그럼 여기서 근저당권은 최고액을 정했으므로 이게 최고액만 정했지 원본이 아직 안 정해졌거든. 그러면 최고액을 정했는데 이제 언제 원본 채권이 정해지는가 이걸 이제 물어본다. 원본 채권 확정 시기. 그래서 원본 채권 확정 시기가 여러분 하도 많이 해서 다 같이 도해 신납 파괴. 이 원본 확정 시기가 도해 신납 파괴라는 거 못 들어보시면 손들어. 못 들어보신 분들은 돈 10,000원씩 더 받아야 한다고. 지금 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근저당권의 확정 시기에서 따라한다. 결산기 도래. 여기다 결산기를 정했다면 결산기가 도래오면 원본이 정해진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거래기간을 정했다면 다 거래기간 만료. 기간이 도래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조치가 있으면 채권이 확정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 같이 자 외워봐요. 기간 도래. 그 다음에 갑과 을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언제든지 일방이 해지할 수도 있고 갑과 을이 따른다. 합의 해지. 그래서 일방이 해지해버릴 수도 있고 합의 해지해서 얼마든지 그 전에 피담보 채권을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것을 따른다. 해지. 그 다음에 경매 신청. 경락대금 납부. 요 파산인데 이 파산의 주체가 채무자가 파산당한 경우가 없어. 근저당권자가 파산당한 경우겠어. 그래서 채무자가 파산당한 경우니까 거기서 근저당권자가 파산 선고 당하면 그랬다가는 11월 달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 빠짐없이 나왔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걸려들면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 공부는 보수적으로 해야 돼? 아니면 진보적으로 해야 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지 이거 올해. 그래서 남들 보니까 말이요. 우리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 7개월 때 해서 자격증 취득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그보다도 내가 니년보다 대학을 좋은데 안 나왔어. 내가 머리가 안 좋아. 그리고 내 아들이 반장인데 학교. 네 아들은 줄반장이고. 그냥 그것 갖고 인생의 성패를 가늠할 수는 없다고. 그 사람 운이 좋은 시대가 있었어. 문제를 2년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2년 전에는 25,000명씩 뽑아줬어. 작년부터는 32만 명이 응시하더니 15,000명으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5,000명으로 확 줄어버리니까 기존에 25,000명 중에 1차 합격생들이 10,000명이 있었거든. 10,000명. 근데 이 중에서 6,000명이 확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1차 합격생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봐.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은 2차는 없지? 1차 합격하고 2차 보는 사람 1차 합격하고 2차 보는 사람 여기 없잖아. 그럼 그 사람들을 내가 속을 뒤집어 놓는다면 남들은 동차 합격했는데 너는 어째서 1차만 합격했냐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다든가 노력이 부족했다든가 알고 자기가 1차를 합격했으면 더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여러분들 여기 보죠. 재수한 사람과 재수했던 사람들하고 동차한 사람들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재수했던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막 하다가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왕따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자, 1차만 합격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공부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징표거든. 근데 새로 온 사람들이 자기한테 뭘 물어보니까 책 보고 가르쳐 줄 수는 있거든. 근데 시험 보면 어떻게 틀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참, 이 1차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 몇 사람들을 제어하고 쳐다보면 아슬아슬해서 안 봐버려. 내가 안 봐버려. 인사해도 기분도 별로 유쾌하지도 않다고. 왜? 내 머릿속에는 저것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밥 먹으러 가기는 지금 밥 먹을 정신이요? 밥 먹으러 가자. 안 가. 내 기분 나쁘니까. 왜? 밥을 먹어도 즐거워야 되잖아, 이렇게. 뭐 얼굴이 이뻐, 무슨.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나 벤또 싸왔어.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줘야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야, 일요일날 세법 특강하니까 들으라 그러면 시간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 이제 이상하잖아. 이거 지금 내가 시험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채우기라고 그랬죠? 밑 빠진 독에 주전자로 물 부어봐라 쫄쫄쫄쫄 다 빠져버리지. 근데 지금 시기는 포크레인을 한번 확 부을 때가 온 거라고.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할 때는 지금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갖고 요약집 한 권 갖고 막 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을 두 가지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문제 중심으로 할까, 하나는 이론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 줄까 대 고민하다가 문제는 하도 많이 풀어봤는데 뭐 그래서 다시 이론 정리를 해서 문제를 정리해 주려고 마음을 정했어. 그래서 지금 이걸 다 정리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를 취하했어. 그럼 소송을 제기해서 효력이 생겼을 때 소 취하했다면 기존에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있겠어 없겠어? 그런 거 훈련시켜줘야겠어. 다시 여러분들 소 취하는 효력에 영향 없다. 이런 걸 또 다시 훈련시켜줘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지금 정리하고 있어. 소치하에는 이런 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쓰고 지금 이거 연구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 책 갖고 공부하면 전부 합격할 거라고. 다시 한번 소치하에는 효력에 영향이 있어 없어? 뭐 그런 것도 연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나오면 열심히 하시고 그냥 그 같이 또 다 공부를 해줘야 돼. 아씨, 야, 우리 독서실 가자 그러면 갑자기 나왔던 사람들이 안 나오면 나는 지금까지 뒤지게 세밀하게 했는데 배신당한 기분 들면 여기 와서 어이씨, 내가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잖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여기 있었겠어. 전부 가서 지금 대통령 밑에 있었겠지. 없으니까 맨날 여기 와서 애들 데리고 강의를 빙자해서 금품을 탈취하려고 하는 내 생각이 나오면서 정말 어쩔 때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에게 또 내가 아이씨 이게 나도 그렇지만 1년에 모의고사 본다 그러면 모의고사 나와야지 못 나와야지 그냥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 돈 벌어놓은 거 얼마나 있어 물어봤더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없어 통장에. 그래서 어쨌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맨 돈 벌어다 준 것만 생각하지 쓴 건 안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참 그럼 또 나가라는 얘기요? 그랬더니 1년만 더 하라는 얘기가 지금 몇 년째라면 나는 진짜 솔직하게 49살 먹고 50살 먹었을 때는 안 벌어도 될 줄 알았어. 돈을 그때 막 돈 많이 벌어서 안 벌어도 되는가 보다 했더니 한 개도 없네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살아생전에 아이놈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세월에 속고 돈에 속고 하는 게 사람이라고 그래. 세월에 속고 돈에 속고 사는 게 사람인데 너는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해버리고 놀려고 그런 네 얼굴이 표정이 뺀 우리 어머니가 그래. 제 이름이 별명이 뭐냐 빽복이야. 빽복이 형복인데 내 본명이 이형복 아니야. 호는 백헌이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호. 그래서 이형복인데 맨 빽빽거리니까 빽빽이 맨 울고 막 그래서 어렸을 때 끄떡하면 울고 그러니까 빽복이요. 우리 형님이 야 이 빽복아. 근데 이제 기분이 안 좋으면 이제 인상 쓰고 맨날 그러는 거니까. 아, 진짜.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아, 이놈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세월에 속고 또 뭐에 속고? 돈에 속고 오다 보면 인생 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걸 하루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 또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내 이 37살에 박사 마치고 이 학원가로 나왔다고 얘기해. 내가 대학을 숭실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맨날 군산대학 강의 어디 방송통신대 강의나 하고 전임 넣으면 떨어지고 그래.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아시다시피 서울대, 연고대 안 나오면 힘들잖아 이런 거. 학원가로 나오니까 우리 교수님이 시베리아에서 날라온 청둥오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둥오리. 이놈아 청둥오리 같이 살면 인생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겨울 되면 시베리아에서 청둥오리가 우리나라에 날라오지? 철원 이런 데 가서
이 러시아보다 우리나라가 풍부하니까 이 밭 이런 곡식들이 좀 많이 놔둔다고. 옛날에는 콩까지 다 주워가 버렸거든. 근데 청동오리가 거기서 살다가 우리나라 오니까 먹을 것이 많으니까 잔뜩 처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요만해야 되는데 툭 커져가지고 날아가야 될 시기에 못 날아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자식아, 인생이 너는 꼭 그렇게 살래? 사람 머리가 그렇게 멍청하냐, 이 자식아. 먹을 것도 좀 천천히 먹고 그렇게 살아야지. 한꺼번에 돈 다 긁어놓고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학원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벌러. 그냥 이렇게 있어도 그냥 기회가 되면 정교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청동오리론을 내가 잘 얘기해, 이게. 야, 한꺼번에 주워 먹고 못 날아가면 죽어버리잖아, 그거. 미래는 청동오리가 그렇다는 거야, 이게. 근데 시험 공부는 지금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한 번에 확 쏟아붓고 그 책을 아마 요약집을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책임을 진다고, 여기서. 그래서 그 요약집 딱 만들어서 다음 주부터 나오니까 열심히 공부하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알아듣잖아, 이게. 그럼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합격한다는 얘기라고, 이게. 그래서 잘 알아들으셔. 정리하시고, 여기서 이제 근저당권은 여기서 최고액만 정했고 원본은 여기서 정한다고. 그래서 원본의 확정 시기를 물어보는데 한번 읽어봐. 거기에 자 27페이지에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 7번 있어. 7번 피담보 채권의 확정 사유로 약정기 도래 나오죠. 그 다음에 거래관계 종료. 그래서 도래에다가 도 동그라미 치고, 기본계약이나 설정계약의 해지 해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경매 신청 시 신. 제3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는 경락대금 납부시 납. 채무자의 파산의 파. 채무자에 대한 회사 정리 절차 개시 나오죠. 개.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물어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버려. 따라서 신신 안납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신청한 사람은 신청시,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납부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고. 여기 저당권 이렇게 해서 2번이 있다고 봐. 2번. 그럼 1번 근저당권자가 최고 근저당권자가 A였을 때 2번 근저당권자가 또 B번이 있어. 그럼 2번 근저당권자가 신청했을 때 2번은 언제 채권이 확정돼? 신청했을 때. 신청한 사람은 신청시. 근데 2번이 신청했지만 1번은 신청 안 했지.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이렇게 외워버려. 다시 신신 안납 이렇게 외워놓으면 여기서 틀리게 되니까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신청한 사람은. 그러면 이제 다음 중 근저당권의 채권의 확정 시기다. 그럼 전세권자가 신청했어. 그럼 전세권자는 근저당권자가 아니잖아. 그 신청시겠어, 납부시겠어? 납부시. 후순위가 신청했을 때 선순위 것은? 후순위가 신청했을 때 선순위 거는 납부시. 선순위가 신청했을 때 후순위 것은 납부시. 선순위가 신청했을 때 선순위 것은 신청시. 이렇게. 그렇고 요것만 틀리지 않도록 해. 다시 한번. 도에 신납하게. 신신 안납. 자, 이건 이제 외워놓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매 신청했단 말이야. 여기서 경매 신청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채권이 확정되면 여기서 물어본다고. 경매 신청을 신청했던 것을 경매 신청을 취하했어. 다시 한번. 소취하는. 기존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소취하했어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번복될 수는 없어. 이렇게. 다시 소취하는. 기존의 효력에 영향 없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원본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원본이 정해지고 나서 경매 신청했고 나서 원본이 정해지고 또 가구를 더 공급해 줬다면, 이봐. 원본이 여러분들 저당권을 생각을 해. 저당권 1억 구워줬어. 1억을 정했어. 그리고 나중에 2천 더 빌려줬다면 1억 2천으로 늘어나 그냥 1억이야. 똑같아요. 근저당권자도 경매 신청했을 때 원본이 얼마로 정해지냐면 5억으로 정해져 버렸다면 이제는 원본이 정해졌으니까 그 후에 돈을 더 빌려줬어도 원본이 늘어나 이미 정해졌어. 기존의 근저당권에 담보될 수는 없다. 원본이 정해져 버렸으니까 5억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것이 채권 확정 다음에 8번 봐. 8번. 채권 확정 후에
생긴 채권, 그래서 오른쪽에 채권이 확정된 후에 새로 생긴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채권이 정해졌으니까 채권이 여기서 양도됐다고 봐. 여기서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따라가 안 따라가? 여기서 채권이 확정되었단 말이야. 여기서 경매 신청했는데 근저당권자가 최고액은 10억으로 정해졌지만 경매 신청했어, 근저당권자가. 그럼 경매 신청해놓고 채권이 정해진 이제 확정되면 또는 결산기가 도래했어. 그럼 결산기가 도래했을 때 얼마냐면 5억인 경우 그 후에 근저당권자 A는 이걸 1-1번지 근저당권자 B에게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다시 한번 계약 양도. 그러니까 물권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다시 한번 권리 양도. 제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틀리는 부분이 중요하지. 그래서 근저당권은 성립이 되고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여기서 채권을 양도했어도 근저당권은 따라갈 수가 없어 여기서. 그래서 그림을 본다. 4번 봐. 4번. 그럼 4번은 순서가 등기해서 성립이 되고 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생기는 문제지. 그림이 말이야. 다시 한번 읽어본다. 등기. 성립. 좌측을 봐야지 그림이. 눈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이 여기서 여기 사이에 화살표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근저당권이 등기해놓고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생기는 문제야 여기가. 거기서 4번 근저당권 등기해놓고 원본 채권이 정해지기 전에 채권을 양도했어. 그러면 근저당권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그럼 여기서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는 있겠어 없겠어? 여러분들 지난주에 전세권은 존속기간 중에 전세권을 자유롭게 양도해 못해? 해. 그럼 전세권을 양도하면 채권도 따라가 안 따라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도 양도할 수 있다니까. 근저당권자도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따른다. 채권 양도, 근저당권의 양도 두 개를 비교해. 그러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하면 근저당권도 따라가 안 따라가? 근저당권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분리해서 함께.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려. 근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원본 채권이 정해지기 전에 모든 물권을 양도할 수 있어. 그러면 원인은 이제 등기부에 등기 원인을 기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채권 양도로 기재해, 계약 양도로 기재해. 계약 양도로 기재한다는 거 이렇게. 여기 채권 양도로 기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 5번 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 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가 제3자에게 양도되면 계약 양도를 등기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도 양도할 수 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을 양도했다면 근저당권은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자 4번 봐. 4번.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의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본다. 채권 확정 전에는 수반성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 그 말이야. 이게 채권 확정 전에는. 그러면 여기서는 채권 양도가 되면 근저당권도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는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써냐면 여기서는 등기부에 뭐라고 써냐면 따른다. 확정 채권 양도. 이렇게 기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피담보 채권이 그냥 채권 양도야, 확정 채권 양도요. 그것이 근저당권이 채권이 확정되고 나서 채권 양도 시에 근저당권도 넘어간다 그런 뜻이야. 확정 채권 양도하면 근저당권도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 존속기간 중에는 근저당권이 양도되었을 때 채권 양도를 원인을 기재해 계약 양도를 기재해. 계약 양도. 이제 구별하시겠나?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되면 채권이 확정된 후에
이제 채권이 생겼다. 그리고 여기서는 양도 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근저당권이 해결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근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모든 계약의 내용을 다 변경시켜 버릴 수 있어. 다시 한번 계약 내용을. 채무자도 바꿔버릴 수 있고 최고액도 바꿀 수 있고 여기에 되어 있는 원인도 싹 바꿔버릴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을 변경시켰을 때 변경시키는 내용이 후순위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겠어, 없겠어? 그때는 그 사람의 동의 얻어야 돼. 변경시킬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은 뭐만 나오냐면 여기서 채무자도 바꿀 수 있어, 없어? 채무자. 그럼 채무자가 변경되었다면 비로 이 변경된 후에 새로운 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의 빚도 갚아야 되겠어. 자기 빚만 갚으면 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오른쪽에 채무자가 변경되어서 6번 봐. 위로 6번. 6번 보셨나? 자, 피담보 채무가 시작. 그래서 변경이 되면 전에 채무자의 채무도 담보돼, 후만 담보돼. 후만 담보된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경매해서 이제 채권이 확정되면 경매해서 이제 여기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저당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 같이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 받고 이 최고액 속에 원본 들어가 안 들어가? 이자는? 지연 이자는? 근데 지연 이자는 1년분 제한 없이 들어가. 그 다음에 위약금도 들어가 안 들어가? 그리고 실행 비용은? 요것만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실행 비용만 이렇게.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얼마까지 우선 변제 받냐면 딱 같이 최고액, 실행 비용.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최비를 받아. 최비. 다시 한번 최고액, 실행 비용. 자, 문제 보자. 37페이지. 230페이지에 37번. 230페이지에 37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근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된다, 안 된다? 거기다 밑줄 봐. 최고액에 포함 밑줄 그셔봐. 최고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이렇게 밑줄. 최고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원본, 이자, 지연이자, 위약금 이렇게. 그래서 원리금을 원리금이라고 지연이자도 들어가 안 들어가? 위약금도 실행비용은 들어가지 따로 우선 변제받아. 따로. 그러면 실행비용은 이제 밑줄과 실행비용은 이제 몇 순위로 우선 변제받냐면 실행비용은 거기다가 이제 위로 빼놓고 배당 순위 한번 써. 배당 순위. 실행비용 위로 해놓고 배당 순위는 비비소 당해최고. 그래서 이 B는 뭐? 실행비용. 요 B는 제3취득자의 비용이야 이게. 제3취득자의 비용. 소는 소액보증금. 여기는 당해세. 여기는 최고액. 요 B는 실행비용. 실비. 여기는 제3취득자의 비용.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하면 돼. 2번. 피담보 채권의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돼 안 돼? 이자와 지연이자 다 들어가는 거요? 포함된다. 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했대.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전부를 변제해야 돼. 최고액만 변제하면 돼.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변제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생긴 원본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 자, 밑줄 그셔.
경매 신청이 취하. 밑줄 그시고 외워버려. 소취하는 기존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써버려. 소취하는 기존에 결정된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채무 확정의 효과는 번복이 돼. 번복될 수가 없어. 번복될 수가 없다. 자, 38번. 갑은 병에 대한 담보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 X 토지의 병용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후 갑은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고. 갑의 땅에 병에게 근저당권 설정해주고 1번, 그리고 땅을 2번 을에게 매매했다. 그러니까 을은 따른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 그러면 자, 저당권이 성립된 후에 저당권이 성립되고 나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제3취득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돈을 갚을 수 있지? 이 사람은 전부를 갚아야 돼.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돼. 변제기 후에 최고액까지 갚는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물상보증인 것 같이. 그러면 대신 갚았다면 가만히 있어야 돼. 구상권 행사해야 돼. 여보다 제3취득자는 구경비를 받는다. 그래서 제3취득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돈을 갚을 수 있고, 저당권 없애면 돈 이렇게 받을 수 있어. 구상권. 두 번째는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 경매 오면 따른다. 자기 물건도 자기가 경락받을 수 있어. 그래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락도 못 받았다면 소유권 상실했죠. 배당에 참여해서 따른다. 비용의 우선 변제. 비용의 우선 변제는 몇 순위? 1순위. 2순위. 실행비용, 제3취득자의 비용 이렇게 2순위로 우선 변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본다. 제3취득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그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구경비 받는다고? 이봐래, 구경 오고 돈 받으면 얼마나 좋냐. 다시 한번 구경 오고 돈 받는다. 누가? 구경 오고 돈 받으면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나도 그런 세상 살아봤으면 쓰겠어. 다시 한번 구경 오고 비용의 우선 변제 받는다. 차비 들은 거 다 우선 변제 받아. 자, 문제 보자. 1번. 채무자 갑이 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했을 때 을은 병을 상대로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이 사람은 뭘 물어보냐면 따라서 소유자는 물부손이 있다.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채무자 갑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자, 채무자는 최고액까지만 갚아야 돼. 전부 변제해야 돼. 그래, 채무자는 전부 변제해야 된다. 3번. 채무자 갑이 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했을 때 원래 소유자 갑은 병을 상대로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그 3번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은 종전 소유자의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청이요, 물청이요? 물청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소유권 넘어갔은 게 시방. 그래서 자, 우리 시험에 이게 중요해. 종전 소유자도 그 따로 써. 거기다가 3번 오른쪽에다가 메모. 종전 소유자도 저당권 등기 말소를 종전 소유자도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럼 이때 현재 소유자요, 종전 소유자요? 그러니까 물권 없는 자요, 있는 자요? 그러니까 물권 없는 자니까 채청. 다음 중 채권적 청구권을 골라라 그러면 종전 소유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이거 골라야 돼. 4번. 채무자 을은 이 사람이야 이제. 제3취득자는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돈 갚을 수 있어 없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면 4번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 4번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구상권 갖는다 이렇게.
구상권을 갖는다. 5번 새로운 소유자 을은 갑의 채무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 제3취득자는 전부를 갚아야 돼.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돼. 그래서 틀렸네 그 부분이. 제3취득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 청구 못한다. 그래서 틀렸어. 외워봐요. 물보아 제3취득자는 전부를 최고액까지만 이렇게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한다. 그걸 물어봤어. 자, 한 장 넘겨보셔. 49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39번 232페이지에 39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일시적으로 없어졌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완납시여 신청시여? 맞네. 다시 한번 신신 안납. 그걸 꼭 외워줘야 돼. 신신 안납. 3번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면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 여기 봐. 선순위 저당권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사용가치 지배권만 있는 사람이야. 선순위 저당권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사용가치 지배권만 없애는 거지 교환가치 지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순위를 없앨 수 없어. 아셨어? 따라서 저당권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저당권 성립 후에 소지전 사용가치 지배권을 가진 사람이 없애는 거지 후순위 교환가치 갖고 있는 사람 있지? 어차피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와 받고 나머지 받는다는 걸 예상하고 있으니까 없애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해. 선순위 저당권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사용가치 지배권자, 교환가치 지배권자. 그러므로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없앨 수 없어. 그거 중요한 것이야. 39번에 3번 맞아 틀려? 틀려. 외워본다. 후순위는? 다시 해. 선순위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사용가치 지배권만 가진 사람이야. 이게 주택 임차인도 선순위 없앨 수 있어. 사용가치 지배권 가지니까. 그래서 3번도 틀렸다. 4번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다 포함된다. 그래서 아까 최고액 소개 지연이잖아. 1년분 제한 없이 그런 말이었고 5번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저당권에 우선하는 지상권은 그러니까 저당권보다 앞서 있지. 그러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 같은 내용이니까 한 장만 뒤로 넘겨보자. 42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기억번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되었다. 이제 올해 시험 나올 거야. 기억번. 그럼 여러분들은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의 내용을 싹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 채무자도 바꾼데 채무자를 바꿨다면 변경 후만 담보돼? 변경 전에 채무자에 대한 채무도 담보돼? 여보래 후만 담보된다.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서 담보된다. 기억번은 맞아 틀려? 그래 이렇게 나오면 정신 차려서 했다가 틀리지 않도록 1번 나오니까. 2번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에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 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해서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다 같이 도해. 해지 나왔지? 그냥 볼 것도 없어. 해지 나왔으니까 해지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차이야. 3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납부시어 신청시어? 맞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의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지? 그럼 후축조야, 후축조. 저당권 성립시효 후축조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축조. 실행시 동일인 소유. 그러면 저당권 성립 후에 건물이 축조되었다면, 여기 보자. 이렇게 저당권이 성립이 되었어. 그러면 나중에 저당권자 경매했을 때 이 땅을 경락받은 사람은 저당권이 성립될 때의 상태의 토지를 경락받아. 따라서 건물이 나중에 축조되면 경락인은 건물 철거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는 철거당하는 게 불이익이 있지. 그래서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일괄경매. 그러나 일괄경매는 저당권 성립 전에 있어야 돼. 후 축조해야 돼. 후에 축조되고 저당권자 경매하려고 봤더니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해야 돼. 다 같이 후 축조. 동일인이면 되고 건물에는 없다. 메모해봐. 리을번에다가 일괄경매 리을번에다가 후축조 동일인이어야 하고 이런 거 착 외우나. 건물에는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은 일괄경매 하더라도 저당권은 토지에만 있으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의 내용으로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자, 리을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어도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 취득했다. 우아래가 동일인이 되었지. 저당권자는 일괄경매 할 수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래야 이게. 자, 43번.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리고 뒤에는 변경할 수 있다 해버리면 돼. 전에는 있다. 이렇게. 2번. 기존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부합이 되었대. 그럼 부합이 되었다면 두 개예요? 한 개요? 한 개. 경매 목적물로 평가가 안 되었다. 경락에는 부합물의 권리 취득 한다 해야지. X. 자, 디귿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 행위와는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케 하는 기본 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1번. 근저당 설정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대. 그러면 따라서 제3취득자. 그러면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 채무가 소멸되었을 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아까 있다고 그랬어. 그것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 자, 미음번.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는 물론 변경 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담보된다. 그러면 그 미음번이 아직 안 나왔다고. 미음번이 주의하셔. 자, 여기까지 오고 쉬었다 하죠.